에는 구독자가 굉장히 많았던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4만 명이라고. 아, 뭐 그냥 구멍가게죠. 4만 몇명 비하발언인가요? 재즈 음악 같은 거 맞아 제일 그나마 커피 마시면서 제일 스베스베스베스베스베스베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스타벅스 직원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 아니죠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하는 커피 커피의 하려고 타짜도 하고. 모른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또 이렇게 라떼 아트를 하고 싶어서 왜죠? 왜?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서 그런가 보네. 네, 레이싱 이제 다 이제 여자들 꼬시고 여자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한 사람만 정하세요. 누구예요? 저예요? 셀로예요? 아, 게스트 불러놓고 둘 다 이렇게 보내버리면. 죄송합니다. 청춘을 위한 청춘의 의학 청춘들이 그려나가는 라디오 프로그램 백승범의 청춘 스케치. 아무튼 바로 게스트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커피에 대한 철학이 남다른 분들이자 10년이 넘도록 열과성을 다해서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바리스타 분들이십니다. 겨울의 날씨, 뉴욕의 카페에서 팔 것만 같은 차가운 아메리카노 같은 도시의 남자 셀로씨, 디렉터시죠 셀로씨. 그리고 커피도 달달하게 만들지만 본인의 여자친구에게도 한없이 달달한 캐러멜 마키아토 같은 남자 레이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청취자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셀로씨부터. 안녕하세요, 셀로킴입니다. 감사합니다.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레이씨는요? 안녕하세요, 레이한입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와서 얘기해주세요. 입술이 딱 이렇게 되는 거죠. 레이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토크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처음 오프닝 때 본인들에게 뭔가 커피에 대한 철학이 담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셀로 씨는 커피는 연결고리다 라고 해주셨고, 레이 씨는 커피는 힘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거에 관한 뭔가 부연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셀로 씨부터. 나에게 커피란 연결고리라고 했는데요. 네. 약간의 다리, 브릿지 같은 이제 개념으로 얘기를 했어요. 연결고리. 네. 이건 우리 안의 소리. 예. 아무래도 이제 커피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났고요. 만들다 보면은 물론 친구도 생기고 네. 또 좋은 소중한 인연도 많이 만들었고, 네네. 지금 현재 제 와이프도 커피를 하면서 만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커피 안에서 참 많은 연결고리들을 만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가정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커피로서 만들어낸 그런 네. 가정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연결고리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셀로 씨께서 커피를 못 만드시는 분이면 연결이 다 끊어지는 그런 역할일 텐데, 연결고리라고 하신 걸 보니까 커피에 대한 자부심, 뭔가 맛이 굉장히 특출나신 편이신 바리스타신가 봐요. 굳이 그런 당연한 거를. 알겠습니다. 레이씨 웃고 계십니다. 네, 힘이라고 했습니다. 커피는 힘, HIM, 그는 이런 뜻인가요? 스트렝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strength라고 말 보시면 그대로 네. 힘을 부어주는 나한테. 어떤 힘을 주죠? 뭔가 카페인이 주는 말 힘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카페인이 주는 힘도 있고, 네. 제가 커피를 하면서도 받는 힘도 있고, 네. 다 그래서 저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 오늘 힘있게 아주 라디오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자, 섭외하기 이전에 두 분이 정말 각별한 사이인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16년 지기 친구시라고 하셨는데 이게 네네.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때 만나서 같은 운동부도 하고, 그리고 사회 나와서는 심지어 지금 같은 이제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나라라고 해야 되나? 남미에서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같이 태어난 건 아니고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같은 나라에 같은 달에 태어났죠. 달에 네. 같은 연도, 같은 달, 같은 나라에 심지어 같은 이제 교회도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서로 몰랐고요. 몰랐던 몰랐고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처음 만났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인연이 있더라고요. 굉장한 소울메이트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이렇게 찐으로 가다가 이제 두 분이 서로 어떤 사람인지 과거도 많이 알 거고 뭔가 미래도 알 것 같긴 한데 과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자, 셀로 씨가 생각하는 레이 씨는 어떤 분이세요? 레이는 항상 굉장히 심플하고 편하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달달해요. 레이의 과거를 딥하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항상 굉장히 스윗하고
뭐 이성 동성 상관없이 예. 이성 동성도 나고 그럼요. 굉장히 수익가요. 언제나 달달한. 너무 좋은 친구고 편안하고 네. 또 같은 나라에서 와서 그런지 조금 더 공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서로 아는 이제 그런 것도 많겠네요. 이제는 좀 그만 보고 싶을 정도로 예. 제가 이걸 기다렸습니다. 라디오 이제 사전에 얘기해 주신 거는 레이 씨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방송이 시작되니까 굉장히 좋은 쪽으로 얘기를 무슨 하시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레이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어떤 셀로랑 부분에서? 네. 되게 더 이상 셀로도 보기 되게- 싫은 네. 보기 싫은 그쵸. 그것도 공감하고 네. 그것도 그만 좀 공감하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셀로도 너무 착한 친구고 되게 뜻깊고 생각이 되게 깊은 친구죠. 사실. 너무 우정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 커피에 대한 질문을 레이 씨한테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커피 메뉴가 아주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이제 좀 몇 가지 정도로 유출을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너무 많아서 네. 몇 가지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 좀 그나마 좀 클래식하게 많이들 아시는 게 뭐 라떼,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핸드드립 요즘에 많이 드시는 핸드드립이요? 네.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커피는 손맛이거든요. 약간 짠내 나는. 짠내가 맛있는 짠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리스타가 좀 추천해 주는 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두 분이서 뭔가 이 커피에 대한 커피 메뉴 추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옛날 같았으면은 네. 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뭐 카페에 가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 먹어. 이거. 그러면 그 카페에 이제 커피 맛을 알 수 있다. 공식이죠, 공식. 그쵸. 그런 게 많이 이제 돌아다녔는데 네. 사실 요즘에는 이제 스페셜티 커피가 많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카페들이 굉장히 재밌는 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추천하고 싶은 거는 어떤 카페를 가던 거기에 있는 그들만의 약간 시그니처라던가 아니면 뭐 시그니처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 그 카페들만의 스타일로 해석해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시켜보면은 조금 더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셀로 씨가 일하는 데도 시그니처 메뉴가 있겠네요. 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은 네. 특히 이제 LA에서는 좀 한 번도 시도하지 시도해보지 않았던 좀 새로운 컨셉의 커피숍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재밌고 손님들 입장에서도 많은 걸 좀 이렇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네. 본인의 판단하에 네, 네, 네. 좀 새롭다고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뭔가 커피에 캡사이신을 넣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 같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는 언젠가 아니고. 한 번쯤은 한 번쯤은. 해볼 수도 있겠지만 뭐 매일 예를 커피. 들자면 뭐 이렇게 많이 잘 알려진 네. 뭐 메뉴에 저희만의 이제 스타일을 넣어서 이제 새롭게 만든다던가 새롭게 해석을 해서 뭐 에스프레소랑 토닉을 넣어서 에스프레소 앤 토닉을 마시는 분들이 이건 좀 뭔가 어려운데 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거기서 생각을 하는 게 그럼 여기다가 뭐 파인애플이라던가 코코넛 같은 걸 넣어서 좀 더 부드럽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약간 뭐 피냐콜라다 칵테일 같은 거에 대박. 커피가 들어간 느낌의 메뉴를 만든다던가 뭐 우와. 이런 재밌는 이제 발상들을 좀 어떻게 보면 지금 계신 사장님께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밀어주셨죠. 지금 일하시는 곳에서? 서포트를 해주셨죠. 너무 좋다. 뭔가 과일 향이 나는 커피 되게 신기하네요. 네. 되게 맛있어요. 예, 마셔봤어요. 드셔보셨어요? 마셔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레이 씨는 어떻게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추천 저도 메뉴? 비슷한 거 같아요. 솔직히 예전 같으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셔야지 카페에 어떤 커피를 쓰는지 어떤 맛을 내는지 알 수 네.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요즘에 말 그대로 그냥 되게 다양한 메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그니처 음료도 되게 추천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소개할 때 이제 뭔가 본인을 캐러멜 마키아토라고 소개했는데 좀 이게 수긍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셀로 씨께서 그렇게 달달한 남자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달달하면 셀로죠. 서로 아주 그냥 쿵짝쿵짝 아주 대단하십니다. 16년지기 네 친구시고요. 네, 추천 메뉴랑 또 인기 메뉴랑은 또 다른 결일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두 분이 일하시는 그 곳에서 인기 메뉴는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LA는 아이스라떼 근데 LA 가 제가 있어요. 일하는 데는 솔직히 좀 에코파크 쪽에서 일해가지고 거기는 좀 더 아직도
좀 카푸치노나 뭐 이런 따뜻한 음료를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게 지역마다도 약간 이제 커피를 하는 게 좀 다른가 보네요. 좀 약간 그 동네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다양하게 변하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곳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유니크해서 네. 사실 저희가 제일 많이 나가는 메뉴는 저희 스페셜티 시그니처 드링크예요. 근데 보통 시그니처 드링크는 제일 적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대부분 이제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 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이스 라떼를 시키니까 그치, 본인이 먹었던 그 향, 맛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제일 많이 나가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가는 게 이제 뭐 게이샤라고 해서 커피 종류인데 게이샤요? 게이샤 커피로 만든 에스프레소. 저도 사실 커피를 10년 넘게 했지만 예. 에스프레소가 제일 많이 나가는 커피숍에서 일하는 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에스프레소 그 되게 굉장히 진한 엑기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에스프레소를 되게 많이 시키세요. 그렇구나. 저는 에스프레소 예전에 한 10년 전일 거예요. 에스프레소 한 번 먹었다가 진짜 혀가 잘리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절대 입에도 안 되는 그런 건데 그게 제일 많이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쵸. 와, 좀 대단하다. 저도 신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6하 원칙 질문 드릴게요. 바리스타가 된 과정에 대해서 6하 원칙으로 네 레이 씨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누가 레이 씨가 어디서 LA에서 네네. 그리고 언제 어렸을 때 어렸을 때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대학교 뭐 어떻게 될까요? 딱 그 사이 고등학교 대학교 그 사이쯤에 네네. 무엇을이 이제 바리스타를이고 어떻게 하게 된 거죠? 라떼아트를 하고 싶어서 왜죠? 왜?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모든 남자들의 이건 그런 그 음악 하시는 분들도 뭔가 동일하게 이제 그렇죠. 기타 치는 사람들도 어렸을 땐 다 네. 여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뭔들을 못해요. 사실. 그렇게 시작하셔서 뭔가 잘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갔나요? 그죠? 아니요. 와 이거 와 분명히 와 아니. 딱 걸렸음. 아니. 그런 방향은 아니었지만 그런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셨다고. 네. 그럼 셀로 씨는 이제 자 누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가? 뭐 셀로 제가 씨가 네, 어디서? LA에서 동일하죠. 언제? 대학교 때려치고 이 커피에 정말 진심일 수밖에 없겠네요. 대학교 때려치고 하신 거는. 물론 커피 때문에 대학교를 때려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아다리가 네. 맞으셨구나. 네, 무엇을 바리스타를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얼떨결에 얼떨결에. 얼떨결에 왜? 재밌어 보여서 이런 호기심에서 약간 시작되긴 하죠. 뭔가 자기가 그렇고 두 분이 바리스타 어떻게 된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분이 같은 카페에서 일한 경험 또한 있습니다. 커피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커피 만드는 방법 이렇게 서로 다르다면 일하는 데에도 부딪힐 일도 많았을 때 두 분은 좀 어떤 편이셨을까요? 부딪힌 적은 없는데 네. 이제 부딪히지 않았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레이 씨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죠. 왜냐면 이건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레이 네. 씨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네네. 그때 당시에는 네. 제가 이제 매니저였고 네네. 레이 씨 이제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약간 그래도 상사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상사 나왔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이분 입장이 중요하죠. 네, 이제 밑에 분이 얘기하시는 게 진심이 담긴 많이 되었어요. 네. 뭐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은 게 아니라 농담이고요. 마음을 들이셨구나. 농담 아닌 표정인데. 농담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 한창 그 예전에 유행했던 그 유행어가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그게 이제 셀로 씨가 하셨던 거라는 근데 소문이 이게 또 있던데. 그때 당시에는 라떼란 말이야라는 게 없었고 뭐 없었으니까 그렇진 않았고. 그렇진 않으셨고. 라떼가 절대죠, 사실 이제는. 손이 덜덜덜 떨리시네요. 그럼 좋은 상사셨다. 그쵸. 많이 의지하고 노력을 해주셨죠, 사실. 너무 좋은 상사시네요. 약간 방송이라서 거짓말이 요만큼 조금 들어가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느끼기에는 이 바리스타도 뭔가 아티스트, 예술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그 바로 그 라떼아트입니다. 사전에 셀로 씨께서 이 라떼아트를 몇 가지 할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셀 수가 없어서 답하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뭐 한 3만 개 정도 하시나요? 3만 개보단 더 하겠죠. 5만 개? 설마 3만 개밖에 못 하겠어요? 5만 하시네요. 네, 아, 농담. 와, 이런 거 너무 싫었었는데 이젠 너무 좋네요. 이런 드립 같은 거 할 말을 잃었다. 19만. 네. 19만 개 정도 할 수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라떼아트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 하트, 튤립, 로제타 이런 이제 패턴을 생각하다 보니까 뭐 몇 네, 가지를 할 수 대중적인.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네. 사실 라떼아트도 그냥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몇 가지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조금 애매해서 저희가 연필로 그림을 그릴 때 네.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저렇게도 그릴 수 있잖아요. 있고. 라떼아트도 사실 똑같거든요. 네. 뭐 제가 이 우유로 뭐 로제타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조금 다른 스타일로 그릴 수도 있고 뭐 결을 10개를 넣느냐 뭐 30개를 넣느냐 아니면 뭐 동물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오, 동물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뭐 그림이니까 뭐든 이제 노력을 하고 네. 이제 뭐 만들어서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이 창조해낸 디자인을 그게 이제 마음에 들면은 또 그거를 카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이제 실력을 늘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몇 가지라기보다는 네. 이제 셀 수가 없다. 이거. 그렇죠. 세 수는 없죠. 네, 없죠. 5만은 아니었다. 다만 다만. 많이 그리는 그림들은 있죠. 제일 뭐- 많이 연습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분도. 그쵸. 네. 보통 이제 로제타나 튤립이라고 부르는데 튤립이라고 이렇게 많이. 약간 나뭇잎 모양 같은 건 좀 하트가 여러 개 들어가는 모양 네. 그런 거를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대중화가 돼 하죠. 있고. 이제 네. 딱 라떼아트를 넣어서 커피를 줄 경우에 이제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편인가요? 막 사진 찍어가지고 뭐 인스타 같은데 올리거나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게 뿌듯하겠어요. 그런 손님들 있을 때는 뿌듯하죠. 저 사실. 기분이 내가- 좋죠. 네, 내가 잘 그렸다. 약간 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이 라떼아트에 대해서 진심인 편인가요? 어떻게 이유가 좀 궁금한데, 레이 씨. 저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제는 라떼아트의 진심은 아니다. 네, 이 라떼아트 템에 시작하긴 했지만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셔서 진심이 아니신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는 라떼아트의 어렸을 때 너무 네, 많이 하고 이미 이제는 많이 했으니까.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는 라떼아트보다는 좀 더 이제 커피 맛을 좀 더 신경 쓰고 싶어서 오, 지금까지 말하신 것 중에 제일 멋있으셨어요. 우와. 교과서 어딨어? 전 사전에 이제 리허설을 가졌을 때 절대 안 하셨던 그 말을 하니까 감동이네요. 바리스타로서 맛에 이제 집중을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슬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한때는 굉장히 진심이었죠. 라떼아트. 시합도 많이 나가고 네. 연습도 많이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레이 씨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레이 씨랑. 요즘에는 최근 몇 년 동안은 사실 라떼아트는 많이 신경을 못 쓴 것 같고 라떼아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커피를 하면서 그냥 사이드로 재미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이제 그거에 한참 빠져 지내다가 네. 요즘에는 저도 좀 다른 업무를 더 많이 보다 보니까 뭐 메뉴 개발이라던가 네. 이런 거에 이제 신경을 써야 하니까 라떼아트는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라떼아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사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뭔가 그 단어가 생각났나요? throw down? 네, throwdown. 네. 네, 그렇게 아트 콘테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라떼아트들을 라떼아트. 이제 서로 경쟁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다고. 근데 거기서 상을 수상 경력이 굉장히 대단하시다고 뭐 들었었거든요. 이제 토너먼트 같은 거죠. 네, 이제 네. throwdown은 보통 동네나 이렇게 도시에서 하는 거를 보통 throwdown이라고 많이 부르고 네네. 이거는 사실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어딜 가든 커피 하는 데에서는 이미 자리 잡힌 문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 30명, 60명, 뭐 120명 이렇게 되게 많이 그래서 오네. 브라켓을 만들어서 토너먼트식으로 라떼아트를 그려서 심사위원들이 뽑는 거죠. 심사위원은 어떻게 본인들도 이제 바리스타로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요, 심사위원도? 바리스타인 경우가 많고요. 네. 뭐 진짜 라떼아트 챔피언들이라던가 네. 좀 알아주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많고 네.
전혀 라떼아트나 커피를 모르시는 분들이 심사 볼 때도 있어요. 완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네. 봤을 때 이쁜 거를 골라서 그렇죠. 그냥 오히려 그냥 대중의 그 눈으로. 자리에서 맞아요. 딱 그 자리에서도 할래 하고 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할 때도 있더라고. 작은 드로다운은 그럴 네. 수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너무 큰 그냥 데는 아니고 네. 작은 그냥 데만.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경우 뭐 한 30명 정도 모이면은 네. 뭐 관객 뭐 해봤자 뭐 한 6, 70명 이렇게 해서 작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자유롭고 하나의 약간 파티 문화이기도 해요. 나와서 같이 행아웃하고 놀고 시합이 막 어떻게든 죽도록 이겨야 돼라는 분위기보다는 서로 으쌰으쌰. 예, 다 같이 공짜로 맥주 마시면서 타코 먹으면서 내 차례 되면 문화를 나가서 즐기는 거죠. 예, 약간 하고. 축제 같은 느낌이네요. 약간, 네, 네. 그러면은 두 분도 이제 많이 그 거기서 참여를 해보셨던 거죠? 그렇죠. 저는 많이 참여 못했고 그냥 해보시긴 하셨죠? 몇 번은 가봤죠.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알고 막 얼굴 트고 이런 건가요? 얼굴 그러면은? 정도만 트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한국 사람끼리는 뭔가 경쟁인가? 약간 경쟁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니고 그냥 아닌데 경쟁 같은 네. 눈빛인데. 딱 약간 많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지금 아니 왜 아니고 한국 진심이신데. 사람끼리 뭔가 약간 뭐라 그러죠? 약간 낯가림 때문에 좀 더 저 사람 저기에서 일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만 딱 하지 다가가서 저 여기서 일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봤다 이렇게는 하진 않고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서 네 일하는 그렇게는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슬로 씨도. 뭐 그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네. 이게 뭐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네네. 저도 이렇게 많이 봤는데도 친해지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만 이제 라떼아트 시합을 이제 좀 몇 번 나가다 보면은 같은 얼굴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치. 인사를 하게 되고 아, 뭐 한국 맞아요.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 라떼아트 시합에서 만나서 친해져서 같이 막 매주 볼링도 치러 다니고 그랬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커피숍에 한두 명쯤은 이제 다 알고 지내게 되는 경우가 흔하죠. 여러 번 이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셀로 씨가 우승을 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 저 사람 내가 우승했을 때 왔던 사람이네.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 아닌가? 아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예,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또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맞습니다. 예,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그 사람이 셀로일 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저를 이렇게 네, 오늘 한 명 그냥 보내자는 거죠. 지금? 오늘 한3 한 명 명은 나가봅시다. 한번 가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더 그냥 즐겼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트를 할 때는 정말 진지하게 해요. 좀 진심을 담아서 하는데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땐 다들 조금 더 그냥 친해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냥 그래서 정말 커피 씬에서 친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네. 이렇게 진짜 연결고리로 다 같이 이제 네. 뭐 LA를 좀 넘어서 방금 얘기하셨던 셀레이 씨가 어디이시다 그랬죠? 저는 에코파크. 에코파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같이 바리스타끼리 으쌰으쌰하는 문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동네 드로다운이 아니라 월드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서는 뭐 커피 페스트 월드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데서도 그 시합을 위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몇 번 나가 봤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뉴욕이라던가 한국 이런 다른 나라 아니면 다른 주에 있는 사람들이랑도 친해질 수 있고 네. 정말 많은 연결이 돼요. 그런데 좀 약간 컨테스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쟁심도 좀 커질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또 동네랑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달라요. 분위기가 다르고요.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차갑고 다만 이제 사람들은 똑같잖아요. 다 커피하는 사람들이 시합을 할 때는 조금 더 엄중하게 하지만 또 이제 끝나고 나면은 만나서 밥 먹고 뭐 잘했다. 네. 너 아까 나보단 못하지만 잘한 것 같더라. 약간 그렇죠. 조금 모자랐는데 확실히 그때 한 번은 저도 전 몇 번 안 나갔어요 월드 챔피언십은. 그래서 처음 한 번 나가보고 두 번째 거 나갔을 때인데 그 전에 챔피언십에 이제 챔피언을 먹었던 친구가 저랑 붙게 됐어요. 근데 제가 정말 운이 좋게 그 라운드를 이겼어요. 운이 좋게. 네, 그러면 그 친구가 정말 잘하거든요. 잘하는 정말 잘해. 친구셨구나. 진짜 잘하는데 그 친구를 제가 운이 좋게 이겼는데 그러면 막 쟤 나보다 못하는데 날 이겨 이러면서 싸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와서 와 이번에 잘하더라. 진짜 잘했다 이러면서 꼭 네가 이겨라 이러면서 기분 좋게.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라운드에 제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욕을 엄청 먹었죠. 나랑 할 때 그렇게 못하지 왜 나는 이겨놓고 나가서 졌냐. 이런 식으로 되게 포장을 편안한 하시네. 분위기예요. 편안한 분위기. 포장됐다고 또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마음의 소리가 방금 분명히 나왔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포장으로 역시 셀러는 남다르네요. 찐친이라서 나오는. 알겠습니다. 자, 둘 다 두 분에게 제가
질문 드릴 텐데, 귀찮아서 뭔가 집에 나가기 힘들 때, 뭐 혹은 뭐 제대로 커피를 먹고 싶을 때 집에서 카페 커피를 느낄 수 있을 만한 뭔가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포로버이나 콜드브루 콜드브루. 추천해요. 네. 포로버이나 콜드브루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특히 콜드브루 같은 경우에는 뭐 뜨거운 물도 필요가 없고 그냥 룸 템퍼처 물로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만들기 굉장히 쉬워요. 간단하고. 네. 근데 커피 맛은 또 비슷한가 보네요. 뭐 좋은 커피 쓰면은 그만큼 또 좋은 맛이 나고요. 그걸 이제 뭐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네. 유튜브에 이렇게 또 들어가서 광고를 하네요. 광고를 하네. 간접 광고를 하셨네요. 아, 자연스럽다. 네, 유튜브 얘기 조금 이따가 아주 조금만 나눠볼 텐데, 일단 레이 씨, 네, 이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집에서 이제 커피를 즐기는 방법? 저도 똑같은 콜드브루를 좀 많이 추천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요 약간 네, 콜드브루가 너무 쉬워서 네. 사실 그냥 커피콩을 딴 커피숍에서 사서 거기서 콜드브루 하겠다고 갈아달라고 하면 다 갈아주니까 웬만하면. 콜드브루가 예전에 그 지금 모르겠는데 되게 대중화되던 그 시절이 있지 않았었나요? 막 되게 한 뭔가 붐이었던 시절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아까 그 셀로 씨가 얘기해 주셨던 게 그 에스프레소 머신을 집에서 요즘에 많이 하신다고 옛날보다. 네.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도대체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유튜브 문화가 좀 활성화되면서 좀 유튜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커피에 더 관심을 갖고 본인들이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을 직접 사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겠다 하신 이제 홈바리스타 맞아. 홈바리스타라고 그래요? 분이 되게 집에서 많죠. 직접 커피도 볶는 사람들은 많아요 요즘에. 굉장히 많죠. 라떼도 그럼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그러면은? 네. 라떼도 가능하고. 우와, 너무 좋다 그거. 두 분은 뭐 머신 있으세요 그러면은 집에? 아니요, 없어요. 아니 저도 싫습니다라는 표정으로 아니 없어요. 네. 저희 매일 일하는데요. 뭐. 일하는데 가서 공짜로 마시면 되죠. 되니까. 바리스타 분들은 공짜로 커피를 드실 수 있나 봅니다. 아, 너무 부럽고요. 네, 셀로 씨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십니다. 커피 만드는 건 둘째 치더라도 뭔가 영상미가 특출 나던데 본인이 이제 직접 다 이제 1인 크리에이터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지금은 이제 혼자 하고 있고요. 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찍고 뭐 테크닉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유튜브 보면서 이제 독학하고요. 그래서 네. 편집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옆에 유튜브를 두고. 틀어놓고 그때 필요한 것들을 검색해서 찾아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해오고 아직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 그래서 배우고 있는 단계예요. 아무것도 모르기에는 구독자가 굉장히 많았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4만 명이라고. 아 뭐 그냥 구멍가게죠. 4만 몇 명 비하 발언인가요? 아, 4만 명이 구멍이다.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 먹었네 오늘. 아 큰일 났다. 한 명 가. 그 한 명이 셀러로 정한 것 같은데 이미. 아 덥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영상미가 정말 아, 감사합니다.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혹시나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채널명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제 이름 그대로 셀로킴이라고 네. 치시면 나오고요. 이게 CELOKIM. 맞습니다. 네. 오 발음이 좋으시네요. 아. 영어 DJ는 공부도 달라요. 예, 사실 처음에는 이제 친한 동생이랑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네. 이제 바빠지다 보니까 멈추고 이제 브레이크를 갖고 있었는데 아 이게 쉬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아 혼자라도 해야겠다.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네네. 보자 해서 네. 저 혼자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구독자가 막 500명 이랬었어요. 네, 한번 이제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운이 좋게 4만 짝짝짝짝 명까지. 4만 명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하지만 구멍이다. 네,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네, 진짜 잘 퀄리티 될 줄 너무 알았어요. 좋아요. 네. 저한테도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영상 보라고 보내줬었을 때도 이거 네. 되게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바로 영상미가 얘기했었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구독자 막 100명도 안 됐을 때 이 친구가 이거 되게 잘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영상 잘하는 친구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땐 몰랐어요. 제가 아니었습니다. 아 근데 네. 이제 팡 이제 올라간 거는 셀루 씨 덕분인 그건 이제 거였잖아요. 유튜브에 아무도 모르는 알고리즘 덕에. 예. 진짜 근데 영상이 한 번 뜨면은 파파파 뭐 구독자가 올라가나 보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카페 브이로그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재미로 일을 하면서 찍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 그게 좀 약간 트렌디했었어요. 그때 그게. 근데 이제 그때 그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나오면서
카페 브이로그는 거기서 찍었던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저작권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다 영상 내리셨구나. 그때 했던 카페 브이로그는 내렸고요. 이제 그 후에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홈카페나 그런 거 이런 집에서 만드는 남겨두시고. 것들 몇 개 지금 올려놨고요. 새로운 컨텐츠 뭐 할지 아직은 구상 중이에요. 지금 그럼 예전 거 좀 다 폐기 처분하신 건가요? 그럼요. 예, 다 내려놨죠. 아쉽다. 그게 굉장히 조회수가 많았었겠네요. 그러면 저 1밀리언 뷰 거의 딱 찍기 직전에 내렸으니까 99만 뭐 이런 거, 19만 이런 거. 오, 대단하십니다. 네. 저 99만 뷰. 예. 구구. 아깝다. 알겠습니다. 자, 커피에 관한 밸런스 게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거 사전에 좀 해봤었는데, 자,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 대 쪄 죽어도 따뜻한 커피, 바리스타의 추천. 이 둘 중에서 어떤 걸로 좀 가능할까요? 얼죽아 대 쪄 죽다라고 하죠 요즘에. 네, 레이 씨 어떤 게 더 추천 메뉴일까요? 저는 무조건 얼죽아. 얼죽아. 몸이 시원하게 좋으신가요? 저는 열이 많아가지고 핫해서. 핫해서. 아,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레이 씨는요? 레이 씨는 제가 죄송합니다. 레이인데요. 슬로 씨는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 디스하다가 아니. 오늘 셀로시로 정했다니까요. 지금. 조금씩 네. 지금 정신줄 놓고 아까, 있거든요. 아까는 저한테 좀 오는 것 같았는데 다행히도 셀로시한테 갔더라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리허설 때 하도 레이씨를 많이 놀려서 맞아요. 더 놀릴 게 없나 봐요. 맞아. 요즘에. 아까 너무 많이 했다. 네, 저도 얼죽아요. 얼죽아로. 그리고 다음에는 아메리카노 대 드립 커피 추천 드링크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뭔가 두 개 다 만드는 소요 시간은 똑같나요, 이게? 아니요, 아메리카노가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죠. 만들 수 좀 더. 있어요? 왜냐면 그냥 뜨거운 물에 네. 에스프레소만 넣으면 되니까. 에스프레소가 보통 30초면 되니까 네. 30초 동안 뜨거운 물은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의 빨리 하면 딱 30초 안에 나갈 수 있는 음료가 아메리카노라 보면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셀러시 일하시는 제가 카페에 가봤는데 드립커피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이제뭐 드립 커피 이제 기계로 내리는 드립이 있고 이제 뭐 아, 핸드 드립이나 핸드 드립. 포어오버이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네. 뭐 포어오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소요가 조금 더 되죠. 네, 그래도 몇 분은 걸리니까. 그러면 이제 손님한테 드리는 뭔가 추천 메뉴는 둘 중에서 어떤 걸로 가능할까요? 또 귀찮으니까 간단한 게 낫지 않을까. 아메리카노를 빨리, 추천합니다. 아메리카노 드세요. 빨리 가야 되면 아메리카노가 최고고. 손님이 많으면은 그렇죠. 아메리카노 좋고 그냥 맛은 그래도 드립커피가 더 좋은가 봐요. 드립 커피가 좀 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조금 더 맛이 많죠. 사실 풍미가 더 있다고 하면 진짜. 다르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더 남는 아메리카노는 게 아니라 네. 좀 더 컴플렉스하고 약간 조금 뭐랄까 포어오버 같은 경우는 좀 더 부드럽거나 그쵸. 아니면은 그 본연의 맛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두 분이 정말 잘생겼다. 하지만 누가 더 잘생겼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둘 다 다르게 잘생겼다라는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럼. 그런가요? 그런 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닌 말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잘 공감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스타벅스 대 블루보틀. 굉장히 유명한 이제 커피 브랜드죠. 두 분은 이거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일단 추천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거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아니, 전 대답할 수 있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나요? 저는 네. 블루버틀. 블루보틀. 저는 무조건 블루버틀. 무조건이 나왔어요. 오. 좀 강하게 나가죠. 오. 남자답게. 남자답게 역시. 저는 마키아토. 의외로 근데 스타벅스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갈리네요. 이렇게 이제 안 하나 맞아서요. 갈리네. 이제 하나 갈렸어요, 이렇게 안 두 분. 맞았어요. 어떻게 이유가 뭐예요? 뭔가 스타벅스보다 블루보틀이 더 좋은 이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스타벅스는 이제는 스페셜티 커피숍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약간 바로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네. 있어요. 스타벅스에는 네. 다 자동이에요. 이제는 다 자동이에요. 스타벅스 직원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 아니죠. 관리를 하고 관리를 커피를 하고 맛있게 커피의 하려고 컷자도 하고. 모른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또 이렇게 넣어오네. 스타벅스의 그런 건 아니고. 커피 만드는 사람들은 바리스타가 아니다. 아이, 바리스타죠. 바리스타는 맞는데 커피를 만드는 순간부터 바리스타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딱 그거죠. 블루바틀은 아직도 반자동, 아직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데가 블루바틀이고 스타벅스는 그래도 이제 자동으로 다 되니까 좀 더 덜 신경 기계적인. 써도 맛있게 나오는 데가 음. 이제 스타벅스고
이제 블루버틀은 저희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반자동이니까 사람의 손길이 가다 보니까 이제 신경을 쓰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블루버틀을. 그런 유명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진짜 레시피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거 되게 깐깐하게 잘 하겠네요. 뭔가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브랜드든지 간에. 그쵸, 그래서 그렇죠. 스타벅스가 그런 케이스인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닌가? 약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타벅스를 고른 거거든요. 왜냐면 스타벅스는 하나의 이제 큰 프랜차이즈로서 네네. 정해진 뭐 레시피라던가 시스템 그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거는 솔리드하게 맞아요. 만들어져 있어요. 네. 반면에 이제 스타벅스는 이제 레이시가 뭐 스페셜티 커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뭐 욕을 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그쵸. 스타벅스 자체가 이제 저희가 요즘 스페셜티라고 부르는 third wave가 시작하기 전에 second wave 때 이미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스페셜티보다는 좀 더 커머셜한 쪽에 그쵸. 이제 치중이 돼 있고 네. 근데 이제 블루버틀은 어쨌든 스페셜티 커피로 시작을 한 곳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커지고 회사가 커지면서 좀 더 이런 프랜차이즈와 지금 사실 스타벅스 vs 블루버터에 나온 것 자체가 전 되게 그쵸, 놀랐어요. 그쵸. 이 두 개를 비교를 한다고 아예 다른 카테고리인 카테고리가 건데 다른가? 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같이 붙여 놓을 정도로 블루버틀이 이제 블루버틀이 성장이- 많이 커졌구나라고 이제 느껴서 되게 놀랬고요. 근데 이제 제가 스타벅스를 고른 이유는 블루버틀은 그 스페셜티 커피의 약간 본질 그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되게 사이즈가 커지고 굉장히 프랜차이즈화 된 거에 비해 어떻게 보면은 좀 덜 컨시스턴트하고 좀 더 그 맞아요. 레이시가 말한 그런 사람 인간적인 요소들이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로 작용되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블루버틀은 했던 겁니다. 블루버틀은 지는 아직 해다. 지는 해다. 지는 해 블루버틀은 스타벅스한테 안 된다. 그냥 둘 다 맛없는데 좀 더 싼 스타벅스가 낫다. 예,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스타벅스가 좀 더 저렴하구나.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큰일 나셨는데요. 그거까지만 그냥 말 안 하셔도 웃자고 하는 되죠. 얘기니까 저희가 조크조크 합니다. 라디오는 편집 없죠? 네, 편집 없었잖아요. 알겠습니다. TKR님께서 커피와 치즈 아주 좋습니다. 커피랑 치즈가 잘 어울려요? 오. 그래요? 재밌네요. 네. 좀 커피랑 치즈랑 사실 그렇게 먹어본 적은 없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저희 그 스페셜티 메뉴가 네. 사실 커피랑 치즈를 이용한 메뉴예요. 맞아요. 되게 재밌네요. 그 과일 향이라고 하셨었나요? 그건 아니 말고 아니야. 그거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아, 거. 또 그건 다른 이제 거. 파인애플 피냐콜라다처럼 만든 약간 막테일에 커피가 들어간 거고 다른 시그니처가 이제 제일 많이 나가는 시그니처는 이제 티라미슈 케이크에 마스카포네 치즈가 들어가잖아요. 그거에서 아이디어를 따서 제가 예전에 메뉴를 만든 게 있었어요. 그거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새로 만든 게 지금 저희가 시그니처 메뉴 팔고 있는 시그니처 메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마스카포네 치즈랑 커피랑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TKR님 이런 꿀팁 감사드리고 뭐 아메리카노와 라떼, 스타벅스 블루버틀, 버틀러, 네 커피 이런 댓글 달아주셨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 방송 이제 15분 남았지만 함께 뭐 이런 질문들 네 저희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0 앨리스님께서 남편 화이팅 하고 하트를 얘기해 주셨네요. 남편이랑 갑자기 하트를 날리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 댓글 읽을 수 있으니까 아직 시간 15분 남았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라디오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저희가 밸런스 게임 하고 있었죠. 카페에서 5시간 동안 커피 한 잔 시키는 손님 대 1시간에 커피 5잔 시키는 손님. 뭔가 진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뭐 선택이 가능하실까요, 두 분은? 저는 1시간에 커피를 5잔 시키는 손님이 더 나은 것 같아요. 1시간에? 네, 1시간에. 저도요. 너무 바쁘지 않아요, 막? 그렇게 5잔이면 그렇게 막 이 정도는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바쁜 게 나아요. 바쁜 게 나아요. 오히려? 맞아요. 심심한 오히려. 것보다. 심심한 것보다. 그래도 뭐 안 바쁘면 이렇게 라떼 아트도 좀 해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면 그러네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근데 라떼 아트의 진심인 편이 이제 좀 지났으니까 그 시기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네. 네, 레이시는 이제 다 이제 여자들 꼬시고 여자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한 사람만 정하세요. 누구예요? 저예요? 셀로예요? 게스트 불러놓고 둘 다 이렇게 보내버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한 발언 대단히 죄송하고요. 네, 자 밸런스 게임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카페 사장님이 나의 커피에 관여하면서
같이 발전시키기 대 커피를 지지고 볶든 맛보고 즐기든 내 맘대로 편하게 메뉴 발전시키기 둘 중에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 레이 씨 대답이 궁금합니다. 저도 나의 커피에 관여하면서 같이 발전시키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장님과 함께. 네.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죠. 네, 하고 싶은 근데 대로. 예.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제 못하게 하면 좀 약간 저도 힘들 것 같은데 이제 같이 하는 사장님은 좋다 이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관여를 하는 게 어떤 포인트인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 네, 뭐 과거에 상사였던 셀로 씨를 눈빛을 못 쳐다보시는 걸 보니까. 그렇죠. 약간 제가 아까 되었다 했잖아요. 아까 손을 대인 게 아니라 심장을 대이셔. 근데 저런. 셀로 씨는 어떻게 그 선택 가능하실까요? 저도 현재 지금 그러고 있기도 하고요. 네. 사장님이 뭐 물론 사장님 나름이겠지만 바리스타 하시던 분들이기도 하고 네. 같이 해나가면 좀 더 재밌고 더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시그니처 메뉴도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사장님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 가신 메뉴인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메뉴를 짜거나 이런 거는 저한테 주어진 일이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 하지만 이제 사장님과 함께 맛도 보고 캘리브레이션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오, 그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커피 같이 만들어 가서 메뉴를 만드는 거 너무 멋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저희 바리스타 셀로시, 레이 씨와 함께 커피와 바리스타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딥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다음 코너를 짤막하게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코너는 공감 토크 OX입니다. 네, 이 코너는 여러 가지 예를 듣고 본인의 생각 O 혹은 X를 고르며 이야기 나누는 코너인데요. 네, 한번 저희가 OX 외쳐주시면서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부터 8번까지 있으니까 한번 어디까지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는 LA에서 10% 안에 드는 바리스타다. 하나, 둘, 셋. 잠시만. 갈렸어요. 갈렸다고요? 1억이에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배신하기예요? 저는 10%는 아닌 것 같아요. 10%, 저는. 11%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도 아니고 저는 한 50% 정도 되는. 너무 겸손하시. 이런 거 겸손한 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어떻게 오래 드셨습니다. 저는 LA에서 10%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네, 그 수상 경력도 굉장히 화려하시고. 왜냐면 만약에 제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저를 하여하신 사장님께서는 잘못 하여하신 거죠. 그분에 대한 리스펙이 아닙니다. 이런 자만, 자만, 오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전혀 본인을 아니죠. 고용해 주신 분에 대한 이제 리스펙트를. 컨피던스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커피 마실 때 커피의 향을 극대화시킬 만한 노래가 있다. 노래. 하나, 둘, 셋. 두 분 다 오를 했습니다. 노래 어떤 게 뭐 곤드레 만드레는 아닐 테고. 그런 건 아니고 예전에 저희가 같이 일했던 카페처럼 재즈 음악 같은 거가 제일 그나마 커피 마시면서 제일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지금 웃어서 자존심 상해. 셀로 씨는 뭐 어떤 노래 추천하세요? 네, 저도 공감해요. 저도 재즈 노래를 들으면 다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더 맛있고. 스브스브에서 뭐 이런 느낌.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남들은 잘 모르는 추천해줄 만한 카페 및 커피 브랜드가 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오를 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일하는 곳을 제외하고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쵸. 본인이 일하는 대로 해도 되긴 하죠. 네. 뭐 그쵸. 뭐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셀로 씨 오늘 셀로 씨의 카페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셀로 씨 카페 이름도 한 번만 얘기를 해주세요. 혹시 그런 거 얘기해도 돼요? 네, 시그니처 메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궁금한데 먹어볼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로콰시라고 하고요. 네. 이제 하일랜드 파크에 있는 컴콰시라는 커피의 약간 2호점이지만 이제 새로운 컨셉으로 다르게 오픈한 곳이고요. 네, 사이프레스 파크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동네 약간 좀 아무것도 없고 코리아타운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이기는 한데 떨어져 있구나. 네, 지금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메뉴가 정말 궁금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드셔보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뭐 레이 씨는? 저도 제 카페를 소개하는 건가요? 그 중에 원하는 거 하나만 해주세요.
아 저는 그냥 제가 일하는 데 소개할게요. 네, 사장님이 네. 지켜보고 있다. 저도 에코파크에 있는 스테리오스콥 커피라는 데서 근무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열심히 네, 커피 열심히 만들고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다음 이제 추천해줄 만한 카페가 이제 본인 거 나오면 되게 웃기긴 하겠네요. 네, 추천 카페 어딜까요? 셀로 씨부터 먼저. 추천 카페? LA예요. 네. LA에는 맛있는 곳은 굉장히 많죠. 네. 굳이 추천을 하자면 어디가 굳이 아니, 그러니까 굳이 하나를 추천하자면 이게 너무 많지만 말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굳이 하나를 꼽자면 네네네. 내 카페가 제일 짱이지만 굳이 하나만 골라볼게. 약간 이런 개념. 저는 엔돌핀에서 꽤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엔돌핀 차이나타운에 있는 커피숍인데 사실 안 간지 좀 오래되긴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냥 제가 이런 곳에서 공짜로 마시는 게 좋으니까. 근데 예전에 이제 커피숍 많이 다니고 했었을 때 엔돌핀이 가장 그냥 커피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아요. 엔돌핀이 뭔가 도나봐요 커피에서. 그쵸. 네, 약간 그런 개념 아닌가? 네, 아무튼 레이 씨는 어디 추천하세요? 저도 다운타운 쪽에 있는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글로라는 커피숍 괜찮았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처음 갔어요. 그러니까 오래됐는데 처음 가서 얼마 안 됐어요. 간지도 사실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먹었을 때 되게 맛있었어. 그래 에스프레소로 게이샤로 처음으로 먹어봤던 데가 거기여서 또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OX 퀴즈 저희가 정말 많이 준비했지만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바로 클로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다. 놀리다가 끝났음. 네, 이렇게 바리스타 셀로씨, 레이씨와 함께 커피 한잔 할래요 특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바리스타가 하고 싶은 분들께 전하고 싶은 진심 어린 충고와 격려의 한마디 어떻게 가능할까요? 충고라면 그냥 일단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해봐라. 네, 다른 것처럼 뭐 대학을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네네. 시작해보고 해보고 네. 적성에 맞으면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레이 씨는요? 저도 똑같은 말 하고 싶습니다. 해봐라. 한번 해봐라.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너 겪어봐라. 네, 그쵸. 겪어봐야죠. 겪어봐야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커피는 기술직이랑 서비스직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기보다 힘들어요. 네, 그걸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오늘 진짜 오늘 끝내기 전에 이거 정말 딥한 커피 질문들 많이 있었는데 이거 스킵해서 너무 아쉽고 한 번 더 나오라는 말이고요. 한 번 더 나오시면 되게 감사드리고 오늘 라디오 함께 하신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저부터. 네네. 너무 재밌었고요. 네. 사실은 좀 긴장은 안 했습니다. 네. 근데 더듬으시는데요? 긴장은 안 했습니다. 띠리띠리. 근데 되게 말 그대로 그냥 되게 오래간만에 친구 만난 느낌이어서 친구 만나서 되게 재밌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친구 만났는데 다른데 심층적인 친구 셀로 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셋 다 동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한 것도 있었고. 그쵸. 그리고 또 레이 씨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도 얼굴 봤으니까 매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그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편하고 재밌었습니다. 네, 두 분의 우정 160년까지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시간 보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OX 퀴즈 뭔가 이 진지한 내용 저희가 다음에 뭔가 진행을 해도 이 친구 오케이를 지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되게 포기 못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자. 알겠습니다. 뭐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언제든지 네,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직업에 대한 열정 오늘 정말 많이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저희 두 분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끝까지 청취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BTS의 커피 들으시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백승범이었고요. 셀로킴 레이한이었습니다. 네, 한 주간도 청춘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 커피 한잔 할래요.